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엽입니다. 저는 책이 오늘 2권이어서 사실 30분 말씀드려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전 타임에 책이 저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김희원 작가님이.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은 못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저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 과학기술의 돈의 논리가 혼재되면서 우리나라 이 부강한 국가를 만든 그 기본 기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책을 2권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보셨을 때 궁금해하세요. 기후 정음은 이제 기후 과학자로서 쓴 책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중국의 가면을 벗게 하는 왜 갑자기 중국 이야기냐? 왜냐하면 이 기후 어젠다라고 하는 이 전체 큰 축이 결국에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궁극몽, 초안전이라고 하죠. 이 침공 전술을 공부하다 보니 녹색 어젠다가 중국의 전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2권의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PPT를 보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녹색 어젠다를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였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약 4,400조라는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유럽은 산업 전기료도 미국의 한 4배, 우리나라의 3배 정도 가격 폭등이 일어나면서 AI 시대에 과연 유럽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산화탄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우리 인류에게 해롭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완전히 잘못된 통념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기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악마화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 선진 문명에게 가하려고 하는 침공 전략이 그 뒤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전 세계 상위 10개국의 탄소 배출 중에 약 45%가 중국에서 배출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해롭다면 중국에 어떤 분담금을 내게 한다거나 어떤 페널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파리 기후 협약은 중국은 단 1원도 내지 않고요. 미국과 유럽과 일본, 선진 문명에게 연간 420조라는 어마어마한 분담금을 내게끔 전 세계가 담합한 협약이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탈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엔 산하 66개 기구도 탈퇴했고요. 그중에 35개 기구가 기후 어젠다 핵심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에 있는 녹색 기후 기금까지 탈퇴하면서 전 세계 녹색 카르텔의 돈줄을 완전히 지금 거덜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산화탄소의 과학적 팩트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온실가스, 실제로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70에서 100배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크고요. 자, 두 번째 팩트는 그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인간이 배출하는 양과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네. 그쵸. 이 대자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광활한 자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아그램 한번 보시면 전 세계 대학교에서 이 다이아그램, 그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온실가스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수증기를 뺍니다. 자, 수증기를 빼면서 이산화탄소가 마치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것처럼 전 세계인을 속여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를 넣으면 이렇게 다이아그램이 바뀝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이 이 기후정음이라는 책에 거의 대한민국에선 최초고요. 이 다이아그램으로 대한민국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수증기가 약 95%, 이산화탄소가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자연적인 배출량이 훨씬 더 크다고 했는데 여기 다이아그램 보시면 인간의 배출이 훨씬 크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해양과 화산과 식물, 동물 등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이렇게 다이아그램이 바뀝니다. 네, 자연적 배출이 96.6%, 인간의 배출량은 그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3.4%밖에 되지 않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수천조 전 세계인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다이아그램을 다 더하면 전체 지구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지금 수십조, 수백조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공산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팩트는 지구의 기온과 기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수증기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자, 태양의 활동량은 빨간색 라인이고요. 지구의 평균 기호값이 검정색 라인입니다. 여러분 상관관계 보이십니까? 네,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지구의 기온은 태양의 활동량으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이산화탄소 따위에 지구의 기온이 변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국 국립소방센터의 데이터입니다. 산불 많이 요즘에 이제 고민 많이 하시죠? 걱정 많이 하시고.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은 100년간 약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질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홍수로 인한 피해 또한 지난 100년간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폭염 일수와 강도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더웠던 시기는 1930년대 전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1930년대가 높았을까요? 지금이 높을까요? 지금이 높겠죠? 그런데 왜 1930년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웠을까요? 이산화탄소는 기온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북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극곰 여러분들 많이 피해보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실제 데이터입니다. 1950년대 5,000마리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32,000마리를 육박하고 지난 50년 동안 6배 성장하며 단 한순간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북극곰에 대한 홍보 영상이나 광고 영상 잘 안 보이시죠? 예,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 다 깨어났습니다. 여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후원금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북극곰이 안 먹히니까 지금 새로운 어젠다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북극 항로로 또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기후정림이라는 책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저 인간이 발생한 CO2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한다는 이 탄소 중립 정책은 완전한 거짓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인데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린 한 5분 동안, 7분 동안 설명드린 이 내용은 이 전체 기후정책의 거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 굉장히 짧고 읽기 쉽고 또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쉽게 썼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읽을 수 있게끔 많은 분들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거짓, 악마화를 통해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인가? 제가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United Nations, UN이었습니다. 자, UN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냐면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아까 전에 폭염 지수 그래프 보이셨죠? 1930년대가 가장 더웠다고 했잖아요. 그 앞단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삭제시키고요. 1960년대 이후 데이터만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딱 갖다 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이제 여러분을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폭염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데이터를 은폐 조작하던 기구가 바로 UN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UN 66개 기구에서 탈퇴하는 결과를 낳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과학의 데이터를 모두 다 조작하는 기구였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것을 규명했던 기구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Climate Intelligence, 클린텔이라는 국제기구고요. 저는 한국 지부 대표를 맡고 있고 그 기구에서 전 세계 석학들이 이 모든 UN IPCC의 데이터를 잘못됐다는 것을 규명했고 그걸 통해 미국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감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N IPCC 데이터 비판서도 다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 녹색 카르텔을 완전히 다 무찌르고 있다. 그리고 66개 기구 중에 35개 기구가 기후 어젠다 기구고 실제로 이 녹색 기후 사기극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 스캠이라고 표현합니다. 녹색 기후 사기극의 큰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립하신 두 분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공교롭게도 다 한국 분들이십니다.
네, 바로 유엔 본부의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 IPCC의 이회성 의장이십니다. 이 두 분이 실제로 녹색 카르텔의 가장 유명한 분들이고 앞으로 이 녹색 기후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규명되고 실제로 그 책임론에 전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건 광물 시장과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시장 70에서 80%를 장악한 중국이고요. 그 중국은 전 세계 신설 석탄 발전량의 83%를 짓고 있고요.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50%를 신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값싼 전기, 안정적인 전기 만들면서 전 세계 선진 문명에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팔아서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탄소 중립 거짓 과학입니다. 자, 그렇게 유럽은 에너지 시스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거의 회복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AI 시대는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대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전력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음에도 였으니까 망정이지. 지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녹색 카르텔의 계속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저녁 시간에 전력비를 높인다. 저녁에 청소기 돌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 보시셨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이 녹색 기후 카르텔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카르텔에 가는 비용은 여러분들의 혈세입니다. 여러분 공과금 보시면 기후 환경 요금이라고 각 세대마다 3,000원, 4,000원, 5,000원 걷어가는 거 있습니다. 전 국민이 거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얼마에 육박하냐면 5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5조 원은 매년 누구에게 지급이 되냐? 녹색 에너지 사업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요. 녹색 카르텔의 학계의 프로젝트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같은 학자들이, 저 같은 과학자들이 바른 소리 하려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죠. 본인들에게 돈이 되니까요. 자, 이런 카르텔을 만들어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 전기료가 민간 전기료보다 더 비쌉니다. 전 세계 최초고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전력 요금은 소매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다음 달부터 공과금 2배, 3배 내라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 무엇이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정상화를 시키잖아요. 자, 우리나라 전력 비용 약 100원 초반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108원과 비슷해지면서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에너지 시스템을 거의 장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기술력과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살낸 두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구글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한국에 유치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우리나라 국력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안보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눈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것이 보다 지금 현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알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제가 기후정음과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요즘에 굉장히 쟁점되는 게 개헌이죠. 여러분, 개헌에 지금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기업을 국유화시키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국유화, 이게 뭐냐면 사유재산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부펀드인 국민연금과 기간사무펀드와 그 기간사무펀드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 자본일까요? 중국 자본입니다. 자, 그 국부펀드가 대한민국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박살내려고 하는 게 지금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 개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며 그것에 쓰여지는 무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녹색 어젠다에서 ESG 들어보셨습니까? 네, ESG의 G,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가 대한민국 기업 국유화에 쓰여지는 무기입니다. ESG 완전히 다 철폐시켜야 됩니다.
지금 ESG 컨설턴트라고 하면서 나와서 말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기업 국유화와 대한민국 공산화에 완전히 동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 모르면서 공부하시고 모르면서 컨설팅하고 계세요. 완전히 다 지금 올스탑 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 지금 다 국부펀드와 기관사모펀드에 다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정음에 대한 이야기와 중국 어젠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모든 이야기에는 가짜 명분과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짜 명분은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대중들에게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목적은 대한민국 자유를 빼앗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약과 유엔 산하 66개 기구와 녹색 기후기금까지 탈퇴하면서 이 명분과 본진과 돈줄을 다 막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속 혈세 넣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막은 이 녹색 카르텔의 돈줄에 대한민국 혈세, 여러분들의 돈으로 다시 열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표적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은 이 또한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게끔 쉽게 썼습니다. 사례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침공해 오는지 다 이야기했고요. 그 문제의 근원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국익에 해가 되더라도 사익에 도움이 되면 행한다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인식, 지도자들이 불의를 범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권력을 통해서 새로운 공적 권력을 갖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제도 시스템, 마지막으로 지성인 집단이 이 불의와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는 상황,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나마 많은 분들께 이 내용 공유하고 앞으로 많은 대한민국들이 깨어나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